자, 요전편에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팀 내의 배려와 공감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 중에 이제 키워드 하나가 심리적 안전감, 그러니까 사이콜로지컬 그 세이프티가 이제 필요하다. 그런 이제 발견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거에 기반해 가지고 5가지 요소를 찾아냅니다. 그게 이제 심리적 안전. 이게 전제입니다. 5가지인데 이 심리적 안전이 없으면은 그 후에 신뢰성, 조직 구조와 투명성, 일의 의미, 일의 영향력,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안전이 전제가 되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팀원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서로 상처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뭐 직장 생활 여러 군데서 오랫동안 했지만은 과연 내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활한 게 얼마나 되냐. 늘 긴장하게 되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 안전을 느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일이 안전빵으로만 하려고 그러면은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가끔 위험을 감수해야 되죠. 특히 구글의 팀이라는 게 대개 개발팀인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야, 이거 하다가 이거 실패하면 우리 다 잘리는 거 아니냐? 그런 심리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리적 안전이 전제되지 않으면 개인은 역량을 발휘할 수 없고 팀의 신뢰도 붕괴돼서 생산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엔 신뢰성입니다. 이게 dependability인데 이게 좀 우리말로 신뢰성이라고 이제 의역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dependability는 의존성이죠, 의존성. 근데 이게 뭔가 하면은 같은 팀원을 믿지 못하면 의존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팀원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어야 된다. 또는 회사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뢰성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팀 멤버들이 이제 같이 일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공동 프로젝트 물론 연구지만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이걸 데드라인이 이번 주 토요일인데 그때까지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결과물을 냈을 적에 그게 퀄리티가 되나 이런 걱정이 많이 되죠. 근데 이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믿고 맡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 팀원 간의 신뢰성이고, 그 다음에 조직 구조와 투명성입니다. 이걸 structure and clarity라고 했는데 팀 멤버 각자의 역할과 계획, 분명한 목표의 필요성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할 구분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면은 그리고 이제 저 사람이 맡은 역할이 뭐고 내가 맡은 역할이 뭐고 그것이 공유되지 않으면 효율성이 하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군대로 보면은 육해 공군으로 봤을 적에 이런 조직 구조와 그 투명성이 제일 약한 데가 육군이죠. 예. 공군, 해군 분명합니다. 이거는. 예. 그런데 뭐 육군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성격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육군 내에서도 보병하고 포병 따지면은 조직 구조와 투명성이 높은 데가 포병이죠. 포병으로 근무하신 분은 알 거예요. 이 좌표를 찾아내는 사람, 좌표를 지도에다 찍는 사람, 포 쏘는 사람 다 구분이 돼 있잖아요.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조직 구조와 투명성이 명확하고 이건 서로 공유돼야 된다. 그 말. 그 다음에 이제 일의 의미죠. 일의 의미인데 각자가 하고 있는 일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팀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게 무슨 일을 하던 이 의미가 없다면은 의미를 못 느낀다면은 생산성이 안 일어나죠. 이건 막스도 얘기한 겁니다. 자기가 노동을 하면서 그 노동의 의미를 못 느끼면은 그걸 바로 소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그 보육교사부터 초등교사, 중등교사, 뭐 대학 고등교육을 맡고 있는 교수까지 이 교육의 의미를 모른다면은 큰일 나는 거죠. 내가 이런 지식을 전파했을 적에 얘네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가서 어떻게 그걸 활용할 수 있느냐.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건데 그런 책임감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책을 몇 권 썼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전에 그 재작년에 출간된 책 나는 마니아도 아니고 포비아도 없다고 한 600권 정도 팔렸습니다. 전에 한번 설명드렸듯이 그거 쓰느라고 제가 시간만 작업 시간만 한 1000시간 쏟았을 거예요. 야, 내가 1000시간 작업을 쏟아서 600권 팔리고 인세를 뭐 한 60만 원 정도 받았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돈으로만 환산해서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600명이 그걸 읽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그걸 읽고 내가 이런 부분은 잘못됐구나라고 고친 사람이 100명만 나타나도 6분의 1, 100명만 나타나도 큰 일을 한 거죠. 그걸 돈으로만 반드시 환산하면 안 되는 거죠. 요번에 낸 그 윈스턴의 귀한 포스트 1984 디스토피아도 글쎄 몇 권 팔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사회의 문제점 이걸 이제 지적해서 그걸 뭐 자기 돈을 내고 그분들이 읽고 그렇구나 하고 공감해 주면은 거기서 만족을 느껴야지. 인세가 너무 덜 들어왔어. 그러면은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책을 쓰고 싶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일의 영향력입니다. 이게 이제 내적 동기를 부여하는 건데 앞에 미닝하고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팀원 개인이 하는 일이 회사와 팀,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이랬을 적엔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까지 같은 검색 엔진으로서 뭐 그 전 세계적인 구글은 전 세계적인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검색 엔진이지만은 제가 네이버를 비판하는 게 네이버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좀 부정적인 면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점유율도 전 떨어지고 있다고 봐요. 그거를 회사 차원뿐만 아니라 팀원 한 명 한 명도 다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럼 뭐 5가지 심리적 안전, 신뢰성, 조직 구조와 투명성, 일의 의미, 일의 영향력. 좋다 이겁니다. 이거 차단했어요. 그럼 리더로서 팀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가지. 이거는 산소 프로젝트하고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를 합친 겁니다. 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팀장은, 리더는 좋은 코치여야 된다. 뭐 감이 잡히시죠? 팀의 권한을 부여하고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매크로, 팀 전체를 봐야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관여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믿고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공과 복지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팀 환경을 조성한다. 그러니까 요번 프로젝트는 이런 성과를 내야 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복지까지도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생산적이고 결과 중심적이다. 그것이 그냥 내 팀원이 안쓰럽고 그래서 보듬어 준다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결국은 결과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팀장은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과정만 중요시 여기고 그때그때 이 튀어나오는 사회적 요구에 아주 즉발적으로 대응하고 이런 이제 그 정권을 보면서 그게 아닌데 우리가 10년 후를 내다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나 팀이나 결과 중심적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좋은 커뮤니케이터 있냐. 그러니까 귀를 열어두고 있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죠. 너무 당연하죠. 경력 개발 지원과 성과에 대해서 논의한다. 부족한 게 있으면은 그걸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맡았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수행하려고 그러면 좀 더 높은 스킬이 필요하다. 여러분 엑셀 많이 쓰시지만은 엑셀은 정말 만능 기구입니다.
근데 우리가 쓰는 엑셀의 어떤 수식이라는 게 아마 10개도 안 될 거예요. 그거 20개로만 늘려놔도 굉장히 그 업무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럴 경우 엑셀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리고 팀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전략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민주화 이후에 우리가 엄청난 대한민국이 발전을 했습니다. 한 35년 동안.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그 전까지는 우리가 산업적으로 근대화가 되고 민주화가 돼야 된다라는 목표가 있었지만 민주화 이후에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오히려 개별 기업들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조직으로 키우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자동차 미국에도 수출하고 세계 5대 자동차 생산 국가가 되고 그런 게 있는데 대한민국의 전략이라는 게 뭡니까? 없단 말이죠. 그게 이제 아쉽다라는 거죠. 팀의 조언을 제공하는 핵심 기술 능력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해줬을 적에 전문적으로나 작업하고 관련된 거나 또 인간적으로나 팀원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글이다 보니까 구글의 여러 팀들과 공동 작업을 한다. 다른 팀하고 좀 이거를 잘 협업을 잘해야 된다. 이제 그거죠. 그리고 팀장이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강력한 의사 결정자이다. 자, 팀원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공감도 많이 되고 근데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했을 적에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을 하냐. 팀원들 의견을 다 들었지만은 그리고 의견을 모으지 못할 적에는 결국은 팀장이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너무 뻔한 얘기죠. 자, 구글이 산소 프로젝트나 또는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 그 돈 무지하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명하다는 심리학자 교육자 다 불러다가 그걸 분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론 내린 게 이겁니다. 팀장들 이걸 해라. 그리고 이걸 가지고 교육을 시켰더니 리더십이 향상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뻔한 얘기를 소개해 드리겠어요. 자, 5가지 요소, 팀장의 역할 10가지, 그렇게 발견하고 행동 원칙.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런 거를 찾아내도, 그러면 나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6가지, 들으시면은, 저런 걸 할까? 가르칠까? 야, 기껏 수억 달러 연구비용 써가지고 이거 찾아내려고 했냐 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생각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그렇게 무슨 팀장의 역할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성과에 대해서 논의한다. 명확한 비전과 전략이 있어야 된다. 조언을 제공하는 핵심 기술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팀장 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거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산소 프로젝트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국내에 소개하면서 진짜 핵심은 이거다. 근데 이거는 별로 강조 안 하더라고요. 진짜 핵심은 이거다. 근데 이건 강조 안 하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행동원칙 체크리스트. 첫 번째. 자, 리더는 팀원의 말을 도중에 끊지 말아야 된다. 중요하죠. 회의하다 보면 말 끊고 중간에 툭툭 들어오죠. 적어도 리더는 팀원의 말을 중간에 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리더십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리더는 팀원이 발언을 끝내면 쭉 얘기했겠죠. 자기 의견은. 그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귀담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야 된다. 중간에 말을 끊지 않은 건 물론이고 끝까지 다 듣고 그래서 김 대리가 생각하는 거는 어떤 시장 확대보다는 이익 증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리더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흔쾌히 인정해야 된다. 팀원이 하는 얘기를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죠. 우리는 높은 사람은 다 아는 척하죠. 밑에 사람도 뭐 그 사장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뭐 다 이해하는 척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리더는 적어도 모르는 것을 모른다. 그거에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넷째, 리더는 회의에서 모든 팀원에게 적어도 한 번 이상의 발언 기회를 주어야 된다. 이게 회의 보면은 발언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냐, 이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아웃사이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발언 기회 또는 발언 기회를 못 얻는 경우도 있죠. 이럴 경우엔 발언 기회를 줌으로써 참여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예. 다섯 번째, 리더는 공경에 빠진 팀원에게 좌절감을 털어놓도록 독려하고 팀원들에게는 개인적인 비판을 삼가하도록 해야 된다. 자, 일의 업무가 잘 효율성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좌절감에 빠졌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못 하죠. 우리는 대부분 왜 욕먹을까봐, 또는 대부분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 안 되고, 이 팀장과 또는 리더와 팀원의 관계는 그런 좌절감을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특정 팀원한테 무슨 그런 결격 사유가 발생해도 다른 팀원들이 그를 개인적으로 비판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왕따를 시키는 거죠. 그런 왕따를 시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더는 팀 내의 갈등을 공개적 토론을 통해서 해소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갈등을 그냥 덮으려고 하면 안 되고 공론화시켜서 그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 이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저는 이 체크리스트가 무슨 뭐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를 통했건 산소 프로젝트를 통했건 무슨 방법을 통했건 이 체크리스트 6개를 찾아낸 게, 그리고 찾아내고 그거를 팀장들한테 그렇게 교육시키는 게, 이게 구글이로구나. 예. 아마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쁠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내가 그걸 모르는 것 같아? 또는, 갈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어떡해? 이럴지 모르지만, 이건 구글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돈을 써서 이렇게 무슨 행동 원칙, 하면서 구체적인 원칙을 제시한 거란 말이죠. 이건 꼭 구글뿐만 아니라 우리도 대인관계에서 활용할 것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중에 우리 말 많이 끊죠. 그리고 남의 얘기하면 하고 그냥 넘어가죠. 그러면 안 되고, 이거를 우리가 활용만 해도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글,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리더한테 강조하고 많은 돈을 써서 연구를 해서 찾아낸 게 어마어마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행동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행동해라 이거예요. 저는 이런 6가지 원칙, 마음에 안 들면은 무슨 번째나 6번째도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6개 중에 3개만 적용을 해도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고, 특히 우리나라 정치권들, 요거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건 간단한 게 아닙니다. 2 프로젝트 수억 달러 써가지고 팀장들한테 이렇게 해라. 그리고 구글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죠. 요즘 주식값이 좀 떨어졌다고 하지만, 자, 세계적인 기업에서는 구체적으로 중간 리더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 그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